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동 여쭙게요. 먼저 김대희 총장님. 네, 여수에서 지금 뭐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진행하잖아요. 네. 뭐 어저께는 전남 지역에 있는 4개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하고 화상통화로 수업을 했었어요. 오. 네, 제가 그 출연해서 특히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이 여러 집문 속에서 한 20분 정도 공동 수업을 같이 해봤는데 재미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교육이 좀 상당히 많이 바뀌는 흐름들을 저도 느꼈고 아이들 질문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제 글로컬 교육 박람회 보면서 제주도 사람들 이야기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 대학교 선후배들이 좀 경기도에 있거나 서울에 있다가 이번 글로컬 교육 박람회 때문에 많이 내려와요. 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저하고 저녁에 시간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우리는 제주도에 자주 가면 제주도 손님 사람들 맞이하시느라. 예, 예. 제주도 사람들 피하잖아요.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뭐 모처럼 여수가 많은 학생들과 전국에 있는 교육 관계자들이 찾아오는데요. 맞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니까 아마 시민 여러분 시간 나시면 아마 박람회장에 가셔서 글로컬 교육 박람회 여러 전시라든가 내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미리 신청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끝났고 가서 즐길 수 있는 것들도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즐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석 총장님 바쁘십니까? 글로컬이 뭐 굉장히 많은 사람과 이슈를 끌고 있나 저만 모르나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왜 전국에 저도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저한테 전화를 안 하지? 오셨으면 전화할 텐데. 네. 저는 28일 월요일 날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이 그 순천과 여수를 1박 2일로 방문한다는 사실을 좀 급하게 알고 그 순천역에서 좀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이제 거세게 좀 항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에는 저희 이제 순천 YMC 이미경 팀장이 5.18제 44주년과 관련된 그 기념 세미나에서 그 여순 그 청년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그런 발제를 좀 했고 어제는 순천 YMC에 좀 이사회를 하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결정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시가 그 터미널 옆에 여순 항쟁 기념관이 있는데 이 기념관을 순천 YMC 1층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이사회에서 굉장히 좀 어렵게 그 승인 결정이 있었고 또 하나는 6월 20일, 21일 그 한국 YMC 지역 YMCA 그 연수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 이사님들이 다 참여하는 것으로 그래서 한국 YMC 개혁에 순천 YMC가 좀 어쨌든 뭐라도 좀 하자. 뭐 이런 역할을 좀 했던 것으로 이번 주 굉장히 좀 바빴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에 국직간 인사들이 순천을 잇따라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석 총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28일에는 여순 사건 진상조사 기획단이 순천을 찾았고 어제는 김영록 지사께서 순천을 찾았습니다. 이제 웃장에 가서 뭐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 이른바 뭐 소행성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또 발표를 했는데 공통점이요. 환영받지 못했다라는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번 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요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여순 사건 진상조사 기획단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유족들이 도착하는 순천역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가 아니고요 기자회견. 네. 예. 현장 조사 일정 등 유족들에게 공개된 것이 이제 없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충돌도 있었다고 하는데 김석 총장님이 거기 현장에 계셨잖아요. 네, 말씀 네. 좀 전해주십시오. 일단 뭐 그날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이 여수 순천을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게 그날 제가 여순 역사회고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오전에 좀 알게 됐고 저는 이제 광주에 있었는데 급하게 이분들이 그냥 오는 건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고 그래서 일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확인했는데 일정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공개 조직이고 예를 들어서 뭐 비밀 조직이 아니잖아요. 일정을 도저히 알 수 없어서 일정까지 아는데 좀 꽤나 좀 시간이 걸렸고 자 이제 요지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순 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순 특별법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특별법에 따르면 10월 동안 조사 기간이 끝나고 나면 6개월 이내에 진상 조사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6개월 이후에 나와야 되는데 이 진상 조사 보고서 기획단 그 구성 자체가 올 초였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늦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 자체적으로 이 진상조사 보고서를 쓰는데 굉장히 좀 한계가 좀 있겠죠. 일단 첫 번째 구성 자체가 뉴라이트나 역사 왜곡을 중심으로 하는 인물이 구성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이분들이 취한 행위가 뭐였냐면 이것을 나라장터에다가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한 관련된 기초 용역을 제안을 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유찰되고 있거든요. 근데 유찰된다고 하는 것은 쓸 사람이 없다 이런 것도 있지만 뭐 굉장히 저희가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잖아요.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 자체가 여순 사건을 이미 14년대의 반란 사건으로 이미 규정 지으면서 대단히 문제가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찰되면 유찰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유찰이 몇 차례 되고 나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이 이미 반란이랑 우리가 반란이라는 딱지를 떼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순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치밀한 전략과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항의 방문을 그냥 보내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의 기자회견을 좀 진행했고 요구는 딱 그겁니다.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이 잘못 구성됐으니 해체되라. 그리고 이왕에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이 해체 전에 순천에 왔다라고 한다면 여수에 왔다라고 한다면 유족들과 여순과 관련된 역사 전문가들을 만나고 가라. 세 번째는 사과하라. 일단 14년대 반란이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 여순 사건을 왜곡하고 기초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전혀 어떠한 한마디도 없었고요. 저희 기자회견단을 거의 피해서 사실 누가 누군지 저희 잘 모르잖아요. 사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분을 늘 이제 뒤쫓아가면서 저희가 좀 항의하고 좀 강하게 뭐 땅바닥에 들어눕기도 하고 뭐 이런 좀 강력하게 좀 항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이게 질문 자체가 충돌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렇네요.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오후 2시에 전남도청 그 동부 청사에 가서 이분들이 회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이 회의 때 유족들을 만나라, 여전히 또 유족들이 현장에 가서 그 요구도 하고, 그다음에 언론인들이 취재를 하는데 비공개 회의로 계속 좀 지속하면서 굉장히 좀 뭐랄까 모렴치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화병이 나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날 이후에 하여튼 대단히 좀 이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해체하지 않고는 여순 사건이 명예회복도 이룰 수 없고 진상규명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알겠습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예, 뭐 충돌이라는 것이 뭐 물리적 충돌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의견 간의 충돌도 있는 거니까 이제 확장된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세 가지 요청사항 해체, 뭐 사과 이거는 뭐 절대 안 된다라고는 쳐도 만약에 이제 그분들의 이제 입장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것도 아예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네, 만나서 유족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네. 근데 그날 현장에서는 뭐 특별하게 계획들이나 일정들이 빡빡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일정들을 좀 잡을 수 없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2시에 전남 동부청사에서 그 면담 그 본인들 회의할 때 미리 좀 만나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왜 유족들이 그런 면담을 구걸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너무 좀 어이가 좀 없었고, 어쨌든 그 본인들 회의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강하게 요구하니까 30분 정도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커피숍에 잠깐 만나서 이번 일정 안에는 만날 수 없지만 별도로 본인들이 서울 올라가고 나면 일정을 좀 청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면피적으로 그러니까 상황을 좀 이렇게 잠시 회피하고자 하는, 다음에 올 때는 만나시죠. 먼저 이런 정도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상황에 대한 주체들인 유족을 대하는 태도들이 대단히
너무 좀 화가 나는 일정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여순 사건과 관련된 이 특별법을 궁극적으로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수 순천 시민 여러분 이게 반란으로 규정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같이 힘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이야기는 충분히 이제 전해주셨고 김대희 총장께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정부나 아니면 일반 기업도요. 어떤 진상 조사와 관련된 어떤 기획단이 꾸려진다면 현장을 가잖아요. 현장을 가면 누구든 그 이해 당사자라고 있어요. 예. 그럼 여순 사건 관련된 유족들이고 또 수십 년 동안 학문적으로 이 여순 사건 관련돼서 조사를 해왔던 전문가도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특별법 통과 과정 속에서 지자체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기했거든요. 그럼 최소한 이 이해 당사자 그룹하고 어쨌든 지역에 있는 지방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 청취는 기본적으로 들어요. 네. 자기들끼리 별도의 회의를 하더라도 이게 기본인데. 뭐 밥 먹으러 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최소 이 정도는 해야죠. 현장에 왔던 느낌도 있는 거고. 그런데 결국 이것을 철저하게 배제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오기 싫었던 거라고 봐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물며 이 회의장 들어갈 때 언론사 기자들마저도 들어오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그 정도는 최소한 어떻는지 언론사만큼은 자유롭게 들어와서 취재를 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럼 자기들 활동도 홍보가 되고 이런 측면인데 이런 일반적인 상식과는 전혀 다른 흐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전남 동북권 시민들은 자칫 좀 우려를 해요. 76년 동안 이 왜곡과 비밀과 은폐와 이런 시간을 어떻든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서 새롭게 좀 개선되고 새로운 화해와 이런 시간을 가질 줄 알았는데 이번 기획단의 행태를 보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니야만 못할 정도로 이번에 가버리는 행태. 그래서 더 이상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실제로 많이 느껴요. 그래서 결국 22대 국회에서 뭐 야당이 압도적 다수니까 결국 대통령이 거부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내 이 부분을 개정을 해서 결국 국회 주도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김석 총장님, 네. 어제 22대 국회 개원했잖아요. 네네. 그게 결국 가장 또 중요한 교두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전남 동북권역의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 해체와 그 다음에 뭡니까 여순 사건법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던 국회의원들께서 그 관련된 상임위원회가 행정안전위원회는 단 한 분도 좀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 좀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 해체를 위해서 뭔가 의정 활동을 해줘야 되고 이 방법은 국정조사의 방법이 있고 또 국정감사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어서 이제 여순특별법 개정 관리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나름대로 좀 로드맵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모두가 알다시피 5.18보다 여순 11구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순 11구에 대한 좀 대중화가 좀 필요한 가운데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이쪽에 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예. 드리면 되게 좀 아쉬웠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중앙에 여순 사건위원회가 있고 전라남도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를 지원하는 지원단이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죠. 저는 이번에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이 여수 순천 1박 2일로 방문을 왔을 때 저는 분명히 실무위원회 분들하고 좀 소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정을 공개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럴따로 한다면 실무위원회에서 유족이나 여순 사건 관련된 전문가를 만나는 일정을 좀 강하게 좀 어필할 수 해야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중간자리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 전라남도지사, 그러니까 김영록 도지사가 너무 안일하게 여순 사건과 관련된 대처를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실무위원회 정말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대희 총장께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김영호 지사는 실무위원회를 책임지고 있지만 중앙위원회 위원도 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유일하게 지역을 대표해서 김영호 지사가 강력하게 말씀할 수 있는 거고요. 다행히 뭐 지역의 김문수 의원,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어쨌든 이번에는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도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두리뭉실 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그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해체하고 나면 이 기획단에 있는 위원들도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될지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이거 그냥 행정부의 독단에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것도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할 때 그냥 배정하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하고 유족들하고 꼼꼼히 이야기를 해서 촘촘히 이야기해서 손볼 거다. 자세하게 좀 법과 시행령에서 귀찮을 정도로 꼼꼼하게 넣지 않으면 자칫
행정부의 이 왜곡농단에 그대로 이제 휩쓸릴 가능성이 높겠다고 좀 봅니다.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을 해체하는 방법 중에 하나 또는 이 활동을 중단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4.3 특별법도 그렇고 5.18 특별법도 원포인트 그 개정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기간을 좀 연장하고 진상조사 보고서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한다는 부분을 좀 유연하게 한다고 하면 일단 원포인트로 여성특별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방금 김대희 총장이 이야기한 총괄적 여성특별법 전면 재개정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지난번 여야 합의를 위해서 많은 조항들이 지금 양보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개정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걸 좀 이렇게 먼저 좀 나서줘야 되는 분들이 과연 이제 우리 전남 동부 지역 국회의원일 텐데 안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지역 출신의 의원들 뭐 이런 분들을 좀 찾아가서 국회에 그 관련된 좀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라도 좀 해보려고 하여튼 이 사업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해보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천을 찾은 또 한 분이 김영록 지사인데 앞서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어제 순천을 오셨어요. 우장을 찾아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게 명목이긴 한데 이 시점에 왜 순천을 찾은 거냐라는 이제 말씀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차례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습니다만 좀 동부권과 좀 발이 잘 안 맞춰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순천 그 의대 관련돼서도 좀 미묘한 신경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김덕 총장께 또 먼저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김영록 지사가 순천을 찾아서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위한 간담회라는 명목이 있지만 지역이 지금 가장 큰 핫 이슈는 순천대학교 의대 유치와 관련해서 공모 절차를 철회하느냐 아니면 계속 진행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예. 또 전라남 도의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시피 이 관련된 예산을 예비비에 쓰는 문제가 과연 맞는 거냐 틀린 거냐라고 하는 일정 정도 그 행정 절차에 대한 뭐 적법성 또는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용역비 10억 원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 순천대학교 의대 유치 관련된 공모 절차가 됐든 유치와 관련됐든 간에 순천시 의회와 순천시장, 순천대학교 총장 그리고 지역에 뭐 필요한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 또는 뭐 연관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러 꼭 가는 것이 대단히 좀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아마 그런 것들이 서로 뭔가 그 조율이 되지 않았나 보죠. 아는 가운데서 순천시 의회가 현장을 항의 방문하듯이 간 것에 대한 맞아요. 것은 너무 정치적이었다 저는. 예, 일단 항의 방문한 것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로 한 거라고 보는 것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자치단체가 전라남도 밑에 순천시가 있지는 않아요. 법상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바로 옆에 동등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순천시 의회는 순천시 의회 역할이 할 일이 있는 거죠. 의원님들께서는 도지사를 좀 직접 차라리 항의 방문을 하면 전라남 도로 항의를 방문 가거나 아니면 면담을 요청해서 순천시의 강력한 의지를 궁극적으로 표출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요. 물론 순천시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뭐 결의문도 만들어가지고 전라남도와 그다음에 교육부에도 그와 그 대통령실에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항의성보다는 좀 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김영록 도지사를 너무 코너로 동부 권역에서 몰고 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길을 열어줄 통로가 현재 지금 없는 것들에 대해서 좀 순천시의회가 좀 그런 부분에 좀 정치적 의도를 갖고 활동을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시는 시대로 하더라도 그렇죠. 의회는 조금 의회는 다르게 역할을 아하. 그러니까 시와 순천대학교는 그렇게 가더라도 의회는 좀 별도의 역할을 하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좀 요 지점은 좀 그동안 순천시 의회가 많은 일을 해왔잖아요. 맞죠? 많은 일을 해온 거. 네. 예.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아니라고 한적 그 없습니다. 전반기가 끝나가는 그러죠. 시점에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일부는 아쉽다고 찬성하지만 평가하시는 좀 거고. 개인적으로 제가 의원을 해봤던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네. 김대희 총장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제로 도지사 정도 되면 그래도 광역의 역할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한 시점, 새로운 후반기 시작하고 있고 또 뭐 4, 5월 정도, 5월 정도면 뭐 연초라고 봐서 뭐 우리가 지방 순시하듯이 막 하기도 하는데요. 오면 지역에 있는 좀 종합적인 의견들을 가지고
일정을 아예 빼고 오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 의견도 물론 이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이라든가 소상공인 관련된 뭐 이런 경제 활성화 영역은 하나의 주제뿐만 아니라요. 이번 뭐 순천대 의과대학 문제도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즘 석유화학 단지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새로운 뭐 전환을 하지 않으면 당장 내년도 쳐다보기 좀 어렵잖아요. 예. 다양한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을 묶어서 지역사회 다양한 사람들하고 어떻든 하루 동안 넉넉히 이야기를 나눠보고 근데 왠지 이제 피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순천대 의대 문제 특히 이제 전라남도 의대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동북권 지역의 민심이 거의 뭐 80% 90%가 단일화된 입장이라서 이럴수록 도지사는 더 적극적으로 만나서 야 그런데 왜 우리 나한테 불만이 있냐 전라남도에 들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기분 나쁘고 좀 껄끄럽더라도 들어보고 아 그러냐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되겠나 이야기 들어보고 또 원하는 바를 듣고 그러면서 다양하게 두 가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시간차 공격을 시간차 면담을 하더라도 시간차 공격 간담회를 하더라도 아니, 와야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도지사가 동북권 지역에 예. 좀 몇 개월 사이에 저 특별히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온 것을 제가 언론에 못 들었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 이 엄중한 시기에 다양한 동북권 도민들이 들끓고 있는 시기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참모들까지 데리고 와서 좀 체크해가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은 그 시에서 소통 통로를 막고 강대강 대치를 좀 이어가고 있는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시가요? 예. 아, 그러니까 정치적이라는 거죠. 예. 정치적.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에 의한. 예. 그러니까 김영록 지사의 이번 순천 방문도 뭐 본인도 뻔히 아는 거잖아요. 예. 순천대 의대와 관련해서 지금 김영록 도지사의 순천 좀 달래러 가자. 달리려고 왔다기보다 뭔가 차기 행보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겠는데라고 하는 반응이 왔겠죠. 그러다 보니 순천대학교 의대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 관련된 지원 문제로 왔어요. 차기 굉장히 행보라면- 정치적인 다음에 또 도지사가 되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삼선을 위한.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전남 동북원에서 반발이 이제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달래러 오는 것 자체가 너무 정치적이잖아요. 차라리 전공법을 채택하는 게 맞겠죠. 본인 전라남도가 왜 이것을 공모를 지금 현재 진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리 그 순천시의회 정병혜 의장님이 길거리에서 김지사님을 만나서 전남 동북권의 모든 대다수 주민들이 전라남도 공모를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거리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만든 사람도 결국은 김영록 지사라는 거죠. 굉장히 양쪽 모두 다 너무 서로에게 정치적으로만 책임이 있다. 정치적으로만 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거고 저는 김영록 도지사가 아마 지난 4월 총선의 결과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국민들은 직접적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라남 도지사가 이 의대 유치와 관련해서 그 공모 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전공법으로 지역에서 공론화를 열고 직접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지 않고는 향후에 굉장히 좀 더 큰 저항에 알겠습니다. 예. 김대 총장님 요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최근에 전해드린 뉴스 중에 하나가 전남도에서 정기 감사를 하는데 순천시의 그 정원 박람회 작년에 있었던 2억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또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순천시가 좀 이 뭐야 표적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진짜 끝까지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표적이죠. 표적이라고 보세요. 네네. 어떻든 이 모든 준비 과정도 전라남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진행한 거거든요. 근데 이미 성공적이라고 네. 평가했는데 그럼 전라남도가 자아자찬했고 김영록 지사의 이제 와서- 업적이라고 했고 예. 전라남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여기에는 전라남도 공무원들도 같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치적으로 했는데 이 갑작스럽게 최근 이제 뭐 한 두세 달 사이에 순천시가 뭐 입장이 좀 강하게 나오니 그게 기분 나쁜지 별도로 한다면 결국 김영록 지사가 그러면 정원 박람회에 또 전라남도도 잘못 참여한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김석 총장님 이 정원박람회 주체가 순천시만은 아니에요. 맞아요. 전라남도 같이죠. 그리고 예. 산림청 아마 그럴 걸로 제가 예,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저는 이제 전라남도가 정기감사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감사를 하는 것을 뭐 김대희 총장이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정기감사에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한들 감사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많은 그렇죠. 국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타이밍이 좀 적절하지 않다. 타이밍이 말- 적절하지 않았다. 김대 총장님 말씀 이어주시죠. 네. 저는 아니 아까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똑같은데요. 예. 김윤욱 지사가 왔다면 오전에 현장을 돌고 북부시장을 돌고 당연히 만나죠. 그래놓고 뒤에 또 한 두세 시간 정도 순천대 총장이나 뭐 시의회 의원들, 도의원들 필요하면 인근의 뭐 지자체장들 모여서 동부청사에서 동부지역 현안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 같이 논의하고 뭐 이런 걸 과정도 없이 오히려 전라남도의 감사의 행정에서 지적 사항들 또 새로운 감사 영역이 들어온다면 누구나 다 오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왕이면 김용혁 지사가 3선을 도전한다면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의 중요한 현안 과제들 두세 개를 공론화장에서 본인이 당당하게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주장하고 또 필요한 의견을 받아서 또 수정해 나가고 그러면서 좀 당당한 정치를 해봤으면 어떨까. 뭐 이런 과정들도 아마 서부권 눈치를 봤을 거예요. 내가 가서 혹시 또 다른 이야기하면 서부권 날 또 뭐라 할까? 뭐 이런 판단을 하지 말고 좀 도지사라면 당당하게 할 필요는 있다. 욕 들어먹으면서 정치인은 욕 들어먹으면서 그걸 인정하고 또 개선해 나가면서 또 지도력을 인정받는 거거든요. 예. 좀 대범하게 좀 여러 가지 뭐 행정들을 좀 진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일주일 사이에 굵직한 분들이 순천에 많이 왔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공통점은 또 하나 발견된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해온 그 일정만 혹 처리하고 맞습니다. 다른 건 보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라는 것에 대한 맞습니다. 문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주민들 또는 국민들 또는 뭐 당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반영할 계획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고집스럽게 그대로 그냥 본인 일정대로만 좀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본인들에게 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뭐 시민들, 도민들, 국민들은 상당 부분 저걸 바로잡아야겠다. 바로잡아야 될 힘을 키워야겠다. 두고 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마음속에 좀 담아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정리해 주실까요? 전라남도가 이제 순천대 의대 문제라든가 지역사회 여순 사건 뭐 진상규명 문제라든가 또 뭐 여수의 선박람회 문제라든가 또 여수의 여러 가지 그 중화학 산업단지 그 구조 전환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정을 어떻게 기를지를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또 직접 민원인들을 만나보고 이 속에서 해법을 찾고 또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그 진행된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피드백을 해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도 행정의 객관성, 투명성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지사는 피하지만 안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다가서서 그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듣고 개선하고 변화되고 또 담아내고 그런 속에서 도 행정도 박수를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남 그 의과대학 신설 문제에도 저는 그런 행정으로 좀 가야 된다. 누구나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행정이라는 걸 받으려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문제인지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혹은 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투명하고 공정한 거라고 생각하는지 계속 이런 과정 속에서 공무원들이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거고 지사는 그걸 계속 체크하고 관찰하고 이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이번 안 됐으니까 다음 달 바로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 방송의 대상 당사자분들께 오늘 두 분의 말씀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자, 5월의 마지막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6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